왕과 살던 남자. 왕이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호령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온 세상에 버려진 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되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달랐습니다. 왕이 되었기에 오히려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고, 왕이었기에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잔인합니다. 승자의 편에서만 기록되고 패자의 눈물은 빠르게 지워집니다. 그러나 지워진 것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물은 기억합니다. 바람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기억하려 합니다. 조선 왕조 500년, 그 긴 역사 속에서 가장 애달픈 이름 하나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말합니다. 단종, 조선의 6번째 왕, 할아버지 세종대왕의 손자, 아버지 문종의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왕좌에 앉으면 세상을 얻는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아이는 왕좌에서 내려올수록 더 많은 것을 잃어야 했을까요? 조선 단종 3년 1455년 윤 6월 15살 소년 왕은 숙부에게 옥새를 빼앗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바쳤습니다. 역사책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스스로 바쳤다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15살 아이가 왕좌를 스스로 내놓을 리 없다는 것을, 그 뒤에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를, 그 자리에서 얼마나 두려웠을지를. 그리고 2년 뒤 그는 노산군이라는 이름으로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납니다. 왕의 이름을 빼앗기고 신분을 빼앗기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단지 이 땅을 걷는 2발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길의 이야기입니다. 17살 소년의 이야기이며 그 곁을 끝까지 지킨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장, 서울을 떠나는 날. 1457년 6월 새벽, 서울에서 영월까지 직선으로 약 160리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죄인의 발걸음으로는 수백 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유배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먼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지워지는 일이었습니다. 유배를 가면 관직을 잃고 가족을 잃고 이름을 잃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목숨마저 잃습니다. 왕의 유배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왕이었던 사람이 죄인이 되어 걷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창덕궁원,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단종은 홀로 궁궐 지붕을 바라보고 서 있었고 내관 어몽도가 조심스럽게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이 이미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마 밤새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울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전하, 이제 출발하셔야 합니다. 단종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지붕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와가 10장, 20장, 30장, 그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 안개 속에 궁궐이 흐릿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그가 말했습니다. 내관, 저 기와가 몇 장이나 될까? 뜬금없는 물음에 엄도가 당황했습니다. 기와를 셀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서 떠나야 했고 해가 뜨기 전에 도성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하의 물음 뒤에 담긴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바마마께서 그 기와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셨다 하셨지. 기와 하나에는 충성, 기와 하나에는 어진 마음, 기와 하나에는 백성의 평화라고. 짐도 언젠가 그리 하겠노라 하셨는데. 단종의 아버지 문종은 병약했습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에게 남긴 것은 왕좌와 그 왕좌를 지키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뿐이었습니다. 단종은 1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 없이 혼자서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궁안 어딘가에서 새가 울었고 단종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럴 수 없겠구나. 기와 한 장. 왕이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바라본 것이 그 작고 보잘것없는 기와 한 장이었습니다. 그 기와 위로 꿈이 있었고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었고 이 나라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모두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궁궐을 나선 건 6월의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이슬이 맺힌 풀잎처럼 그의 옷깃도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내관 어몽도와 나인 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왕의 행차치고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아니, 이제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요. 행렬이 움직이기 전 단종은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궁궐의 대문이 보였고 그 문 안에서 보낸 시간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할머니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 아버지 문종이 손을 잡고 편전을 거닐었던 기억, 그리고 혼자 남겨졌던 그 수많은 밤들이, 그리고 이 출발을 전하는 역사책은 단 한 줄입니다. 노산군을 영월로 옮기다. 단 한 줄. 17살 소년의 이야기를 역사는 단 한 줄로 처리했습니다. 그 한 줄 뒤에 숨겨진 수천 가지 감정은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성문을 빠져나갔고 이른 새벽인데도 길 양쪽에 백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아무도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소매로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는 아이의 눈을 가렸습니다. 이 장면을 아이가 기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왕이 어디로 가는지를,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도. 그런데 왜 아무도 막지 못했을까요? 아니, 더 정확히는 왜 아무도 막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권력은 그런 것입니다. 이기는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살아남는 법이었고 틀린 선택을 하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린 왕을 보내며 고개를 숙였고 그 고개 숙임이 부끄러워서 더 깊이 숙였을지도 모릅니다. 도성이 점점 멀어지고 아침 안개 속으로 한양의 지붕들이 사라졌습니다. 단종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장 유배지 영월 청룡포. 영월까지의 길은 멀었습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 험한 산길을 넘고 강을 건너야 했고 여름의 뙤약볕 아래 걷는 길은 고단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역마를 사용할 수 없었으니 두 발로 걸어야 했습니다. 17살의 발로 그 먼 길을 며칠의 여정 끝에 마침내 영월에 닿았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그 사이를 흐르는 강 서강이었습니다. 영월 청룡포. 서강이 삼면을 감아도는 이 땅은 섬이면서 섬이 아닌 곳이었습니다. 동쪽에는 높은 절벽이 솟아있고 서쪽과 남쪽과 북쪽은 강물이 휘감아 돌았습니다. 배를 타야만 들어올 수 있고 배를 타야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이것보다 완벽한 감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은 아름다웠습니다. 소나무 숲이 울창하게 서 있었고 강물은 맑고 깨끗하게 흘렀습니다. 아름다운 감옥이었습니다. 단종은 강물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몽도가 그 뒤에 조용히 서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물이 맑구나. 단종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울지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강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이 맑다고. 이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슬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원망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어몽도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예, 전하, 고이 머무르실 곳이옵니다. 단종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7살이 짓기에는 너무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고이 머무를 곳, 강이 감옥이 되는 것이로구나. 그 누가 쇠사슬 없는 감옥을 지었단 말이냐? 쇠사슬 없는 감옥, 자연이 만든 감옥, 강물이 만든 감옥, 그 안에 소년 왕이 갇혔습니다. 빠져나갈 방법도 빠져나갈 의지도 이미 그에게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처소는 초라했습니다. 왕이 머물 곳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작고 허름했지만 단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 안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룡포의 하늘은 높았고 소나무 가지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 하늘은 서울의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청룡포에는 단종을 따라온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죄인과 가까이 하면 화가 미친다며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세조의 눈 밖에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 많던 충신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많던 전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던 신하들은? 권력이 있을 때는 충성을 맹세하다가 권력이 사라지자 함께 사라진 그들은? 단종은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어몽도가 있었습니다. 영월의 작은 관리 어몽도. 화려한 벼슬도 없었고 이름을 날린 문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단종은 홀로 무언가를 썼습니다. 붓을 들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후대에 전해지는 시 자규시입니다. 자규는 두견새의 다른 이름입니다. 두견새는 피를 토하며 운다고 했습니다. 밤새 울다가 피를 토한다고 했습니다. 단종은 자신을 그 새에 빗댔습니다. 한 마리 새가 궁궐을 떠나 외로이 숲속에서 우는구나.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해마다 봄을 원망하네.
봄이 와도 꽃이 반갑지 않고 새벽이 밝아도 기쁘지 않구나. 이 울음 그칠 날 없으니 피눈물이 흘러 산을 붉게 물들이네. 단종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밖에서 두견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가 시를 다 쓴 순간 새가 울었습니다. 단종은 귀를 기울이며 한참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너도 우느냐? 그래, 같이 울자꾸나. 이 짧은 말 한마디 안에 단종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들어줄 신하도 없었고 위로해줄 벗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견새만이 그의 말에 답해 주었습니다. 청룡포의 밤은 깊었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었고 강물 소리가 쉼없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때로는 위로가 되었고 때로는 더 깊은 외로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룡포에서의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해 여름 큰 홍수가 났습니다. 며칠 동안 폭우가 쏟아지며 산에서 물이 내려왔고 강물이 불어나 산면을 감싼 강물이 넘쳐 흘러 청룡포가 물에 잠겼습니다. 처소의 마당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단종은 소나무 위에서 밤을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17살 소년이 나무 위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단종을 가두던 강물이 오히려 단종을 청룡포에서 내보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홍수로 청룡포가 거주 불가능해지자 당국은 어쩔 수 없이 단종을 영월관하로 옮겼습니다. 감옥이 된 강물이 구원이 되었습니다. 자연은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연이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3장 영월관하 어몽도의 선택. 관풍원 영월관하의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청룡포보다는 나은 환경이었지만 여전히 감금이었습니다. 바깥으로 나갈 수 없었고 아무도 쉽게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청룡포에서 관풍원으로 처소를 옮긴 단종.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단종의 보기를 도모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각되었고 세조는 그때마다 더욱 강하게 옥죄어 왔습니다. 단종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왕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의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발각되었고 그때마다 단종의 처지는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어느 밤 어몽도의 아내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영감, 그만하시오. 저잣거리에 소문이 파다하오. 노산군을 모시다가는 우리 일가가 몰살당할 거라고들 하오. 제발 그만하시오. 어몽도는 그 말을 씹듯이 되뇌었습니다. 몰살,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을 넘어서 아내가 죽는 것, 자식들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내가 그분을 버리길 바라오?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살자는 것이오. 우리 아이들 있잖소. 당신은 아이들 생각은 안 하오? 저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란 말이오? 어몽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들, 아직 세상의 무서움을 모르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몽도는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내 그것을 모르겠소? 당신 말이 옳다는 것을 내 모르겠소? 하지만 저 방에 홀로 계신 분도 누군가의 아들이요. 아비를 일찍 잃고 어미도 없이 12살의 왕이 되어 혼자 버텨온 아이요. 그것을 내 어찌 외면하겠소?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눈을 보았습니다. 이미 결심이 서 있는 눈이었고 어떤 말도 바꿀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호장 어몽도, 그는 끝내 단종의 곁을 지켰습니다. 역사의 이름을 날린 대신도 아니었고 뛰어난 무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영월의 작은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단종의 이야기를 지금처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훗날 단종의 시신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그날 밤 단종은 관풍원의 작은 마루에 앉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여름의 하늘에 별들이 가득했고 강원도의 하늘은 더욱 맑아서 한양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도 보였습니다. 내관, 예 전하라. 한양에 계신 왕비는 잘 있겠지? 정순왕후 송씨, 단종의 아내입니다. 단종이 유배될 때 왕비도 함께 쫓겨났습니다. 왕비는 서울에서 머리를 깎고 비구니처럼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남편을 그리워하며 언제 돌아올지 모를 날을 기다렸습니다.
어몽도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예, 전하. 분명 옥체 강령하실 것이옵니다. 단종이 쓰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짐이 여기 있어서 그이가 고생이지. 왕비가 된 죄로 이 고생을 하니 그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짐의 아내가 된 것, 그것이 그이의 죄라면 죄겠지. 어몽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위로의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잠시 뒤 단종이 별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별들 중에 왕비를 비추는 별이 있을까? 같은 하늘 아래 있으니 같은 별빛을 보고 있을 테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겨야겠지. 그는 어른이었습니다. 나이는 17이었지만 그는 이미 어른이었습니다. 슬픔을 삼키는 방법을 알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 슬펐습니다. 단종과 정순왕후는 그렇게 이별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순왕후는 남편이 죽은 뒤에도 오래 살았습니다. 82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 긴 세월을 홀로 단종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사장 마지막 밤 1457년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영월의 산에 단풍이 들었고 붉고 노란 잎들이 강물 위에 떨어져 흘렀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이 아픔을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불길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약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단종을 살려두는 것이 위험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그 소문은 영월까지 흘러들었습니다. 단종의 나이 17. 세조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살아있는 단종은 언제나 반란의 명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단종의 포기를 외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고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세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조를 악인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권력을 빼앗은 것은 분명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의 논리로 보면 그는 나라를 지키려 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복잡합니다. 선과 악이 명확히 나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언제나 쓸쓸합니다. 그해 10월 금부도사가 영월로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왕의 명령이 적힌 문서를 들었고 그 문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금부도사 왕방년이 사약을 가지고 영월에 이르렀으나 차마 명을 이행하지 못하고 밖에서 울었다. 왕의 명령을 받은 금부도사가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울었습니다. 명을 어기면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차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관풍은 밖에서 울었습니다. 이 사람을 악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 비극에서 과연 누가 악인이었을까요? 아무도 원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그 시대라는 거대한 흐름에 떠밀려 원하지 않는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비극이고 권력의 비극입니다. 단종은 방 안에서 이 상황을 알았습니다. 누군가 귀띔을 해주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느꼈는지 그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홀로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17살이었으니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17살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울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억울하다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어몽도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종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내관 고맙소. 어몽도가 목이 메어 겨우 말했습니다. 전하, 울지 마시오. 짐이 먼저 가는 것이니 나중에 오시오.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오. 어몽도는 결국 눈물을 쏟았습니다. 소리를 죽이며 울었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단종이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신하를 위로하는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종은 그것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단종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 하나 잘 봐두시오. 오늘 밤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짐이 거기 있을 것이오. 그리고 왕비에게도 꼭 전해주시오. 별 하나가 왕비를 지켜볼 것이라고. 어몽도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1457년 음력 10월 24일 조선 제6대 왕 단종 승하하다 17살. 역사책은 또 짧게 기록했습니다. 죽음도 단 몇 줄로. 그 몇 줄 뒤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는 역사책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삼족이란
본인과 아내와 자식, 부모와 형제, 친척까지 모두 죽인다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 앞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단종의 시신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왕이었던 사람의 시신이 아무도 거두지 못한 채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몽도는 나섰습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 어몽도는 혼자 움직였습니다.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한번 보고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단종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렸고 어몽도는 혼자 단종의 시신을 등에 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몸의 무게만이 아니라 그 등에 실린 모든 것들의 무게가, 죄책감의 무게, 슬픔의 무게, 책임의 무게, 그 모든 것을 등에 지고 어몽도는 산을 올랐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발자국이 남겨졌다가 금세 지워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몽도는 단종을 산에 묻었습니다. 비석도 없었고 제대로 된 무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죽은 왕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그 후 어몽도는 살아남았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둔 것이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도왔는지 눈이 증거를 지워주었는지 그는 살아서 오랫동안 그 기억을 안고 살았습니다. 클로징. 단종이 세상을 떠난 지 200여 년이 흘렀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세조의 뒤를 이어 왕들이 즉위했고 나라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종에 대한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사대부들 사이에서 단종의 이야기는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어린 왕의 이야기가 1698년 숙종 임금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종의 왕위를 포기시켰습니다. 노산군이 아닌 단종으로, 죄인이 아닌 왕으로, 버려진 자가 아닌 추모받는 자로 죽어서야 다시 왕이 된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가질 수 없었던 이름을 죽은 지 200년이 넘어서야 돌려받았습니다. 살아서는 왕자를 빼앗기고 죽어서야 왕자를 돌려받은 사람. 이것이 역사의 정의입니까? 아니면 역사의 농담입니까? 200년이 지나서 보기가 된들 그 어린 소년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한다는 것은 언제나 의미가 있으니까요. 늦었더라도 바로 잡으려 했다는 것, 지워진 이름을 다시 불렀다는 것,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영월 장릉 단종의 무덤입니다. 어몽도가 손으로 묻어준 그 자리에 지금은 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봄이 되면 진달래가 피고 여름이 되면 울창한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립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단종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영월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배지가 영원한 집이 되었습니다. 강은 여전히 흐릅니다. 청룡포를 감아돌던 그 서강이 오늘도 영월을 흐릅니다. 수백 년 전 소년 왕을 가두었던 그 강이 지금도 같은 자리를 흐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모든 것을 기억한다는 듯이 우리는 오늘 단종을 기억했습니다. 17살 소년을, 왕이었으나 왕이 아니었던 사람을, 별을 바라보며 왕비를 그리워했던 사람을, 두견새와 함께 울었던 사람을, 그리고 끝까지 그 곁을 지킨 한 사람을.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은 우리가 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단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그 별 하나, 그가 거기 있다고 했습니다.